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이벤트들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도 공개가 됐고요. 또 간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이벤트들이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증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략 수장이 불가피하겠죠.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뉴스에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반응을 할지 오늘 시장의 힌트들 하나씩 모아가면서 오늘 개장 준비해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간밤 뉴욕 증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CPI는 애매하다. 이 한 단어로 평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8월의 CPI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3.7%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가 3.6%였습니다. 상회하기는 했는데 아주 소폭 상회여서 거의 부합한다, 근소한 수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월에는 3.2% 올랐었는데요. 이것 대비로는 약간은 조금 더 가파른 이런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CPI에서는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근원 CPI,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3% 상승이었습니다. 전월에 4.7% 상승해서 둔화되는 모습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국제유가 빼면 괜찮다라는 건데, 하지만 국제유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위아래 꽉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징주 몇 가지 보자면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공개 이후에도 주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애플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 중국의 제재 이슈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산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 제재를 가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애플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1% 정도의 약세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EU 쪽에서 중국에서 보조금 받는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며 니오는 4%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뉴스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 영향을 미쳤던 뉴스 두 번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중국의 전기차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조사 시작된 이후에 1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정 조치는 9개월 이내 부과되고요. 만약에 현재 법적으로 이런 보조금 부과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종 조치가 4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EU 그리고 또 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장애물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번 조치는 상당히 좀 깜짝 조치, 의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면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겠다라고 좀 대립각을 내고 있는 사이에서 EU 쪽에서 이런 부분을 딴지를 거는 게 아니냐, 글로벌 정세를 좀 배경에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에서 유럽연합 쪽에서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전기차가 덜 팔린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이 전반적으로 자동차 종목분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윗꼬리가 아쉽기는 했습니다. 1에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 쪽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어제 서현이와 5%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화신도 2%가량 올랐습니다. 오늘장까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본장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있었던 회의에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권리장전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앞서서 이 G20 회의에서도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그리고 디지털 윤리규범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서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관계부처와 통합으로 투입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에 시장은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9천억 원가량 투입하겠다. AI 산업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는 이 국내 AI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한자리에 대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빠르게 또 자금이 옮겨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급반등할 수 있을지요? 어제 마음 AI나 솔트룩스가 7%대의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코난테크놀로지도 비슷하게 밀렸습니다. 이래서 7%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 뉴스는 사실 어제 장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지 혹은 재료 노출이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내년도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11인치하고 13인치 두 개의 종류가 될 텐데요. 여기에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OLED가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도 업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애플은 조금은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아이패드에다가 LCD만 채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OLED 처음으로 채택하는 이 모델이 내년도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 판매 전망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1,0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두 개 모델 답니다. 한 600만 대 정도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모델에만 400만 대가량에 들어가는 이 OLED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11월쯤이 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집중해 보셔야 될 부분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BOE입니다. BOE 것도 채택을 한다면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이 파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재 BOE 같은 경우는 기술과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테스트도 통과를 하지 못했답니다. BOE 쪽에서는 10월까지 애플 승인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만은 내년도 당장 출시해야 하는 애플 입장에서 이런 회사의 제품을 쓰기란 또 쉽지 않겠죠. 따라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죠. 지분 가지고 있는 삼성 SDI를 좀 묶어봤고요. 이 밖에도 필옵틱스나 선익 시스템은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ENL은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소형사로 분류가 되죠. 근래 들어서는 이와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종목군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뉴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IT 섹터, 그런데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두고서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사들이든지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의 포석을 좀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뉴스가 된 부분은 대만의 TSMC인데요. TSMC가 IMS라는 업체의 지분 10%를 깜짝 취득했습니다. 그럼 IMS가 뭐 하는 업체냐? 포토마스크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포토마스크 업체의 지분을 왜 이렇게 샀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IMS에서 만드는 포토마스크 장비가 없으면 ASML의 노광 장비, 이 EUV 장비도 무용지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입니다. 독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9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 제조 장비 시장에서 98%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슈퍼을이라고 하죠. 네덜란드 ASML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직접 가서 삼고 초려를 할 정도의 그런 위력적인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쓰기에 앞서서 ISM에서 만드는 이 포토마스크 제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업체도 슈퍼을 중에 우리 아닐까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련된 업체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모습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앞서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 네덜란드 ASML의 지분을 약 3% 정도 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팔아서 현재 지분이 0.7%가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기조 가운데서 이번에 TSMC가 IMS의 지분을 샀다는 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덜란드의 ASML의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부분에서 막히게 된다면은 생산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겁니다. 앞으로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 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포토마스크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쓰죠. 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는 SNS 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 관련된 종목분들 묶어봤습니다. 어제 시세는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과연 뉴스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